저한테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다바 씨한테 전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내 볼 좀 꼬집어줘요. I'm falling for you. KBS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 채무가 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애플리케이션 시장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계 첫 법제화 사례인데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우려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안전성이 검증돼 접종 이득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높지만 완화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남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숨진 여성들과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늦은 장마가 길고 또 요랄합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 특히 충청 등 중부지방엔 내일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오늘 9시 뉴스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예산안부터 짚어봅니다. 604조 4천억 원,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 8.3% 늘면서 처음으로 본 예산 기준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규모도 규모지만 코로나 여파 때문에 보건, 복지, 또 고용 부문만 216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국가 채무는 처음 1,000조 원을 넘게 되고 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50%를 돌파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건지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부를 졸업한 이 여성은 취업 대신 대학원을 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4학년 2학기랑 졸업 후에 한 학기 정도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마지막 기회가 박탈되는 내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삶이 팍팍해진 청년들을 위해 23조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조 원 넘게 늘었는데요. 먼저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려 100만 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음까지 다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군 장병을 위한 적금 상품도 새로 나오는데요. 군에서 모은 돈에다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 뒤 육아용품 등을 살 수 있게 200만 원을 지원하고 1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수당도 줍니다.
첫돌이 안 된 아이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모두 6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내년에 1조 8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지적엔 영업 여건이 나아지고 방역 지침도 바뀌게 될 미래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중에 국민들의 70% 2차 접종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당 부분 이제 상황은 개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지금 전환이 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 회복을 앞당길 백신 예산으론 9천만 회분을 살 수 있는 2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그럼 내년 예산안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특히 국가 채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 적자 재정이 3년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들었어요. 네, 오늘 발표된 7월 산업활동 동향만 봐도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위기 국면에서 경제가 상당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회복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크게 늘려서라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나라 돈을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 문제도 있고요. 네,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정부 출범 첫 해에 400조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604조 원으로 2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려다 보니 나라 빚을 많이 내서 내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서죠. 물론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하고 세수가 늘어나면 빚은 낸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보다 돈을 많이 풀었던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당장 내년부터 재정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재정은 언제부터 좀 정상적인 규모로 돌아갈까요? 네, 정부가 내후년부터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내년 예산 증가율이 8.3%인데요. 2023년에 5%, 그 뒤로 4% 초반까지 조정합니다. 내후년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들어서는 정부가 씀씀이 줄이는 계획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게다가 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처럼 지금 정부가 벌인 사업 말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지금 있는 계획은 의미가 줄게 됩니다. 또 지금 재정운용 계획이 앞으로 해마다 세수가 20에서 30조 원씩 는다는 전제로 설계된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코로나19처럼 안 좋은 변수가 생기면 국가 수입 측면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